나스레딘 호자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낙타를 타고 가던 거만한 부자와 마주쳤습니다. 부자는 위에서 호자를 거들떠보며 거만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자, 자네에겐 기적을 일으키는 신통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호자는 부자의 무례한 태도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리. 기적이라면 제가 꽤 잘 일으키지요. 그러자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낙타를 가리켰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 밑에 있는 이 4발 달린 놈을 나처럼 2발로 걷게 만들어 보게나. 부자의 무리한 요구에 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제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에도 한계가 있지요. 낙타를 2발로 걷게 만드는 건 저도 어렵습니다. 부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별 수 없군. 자네의 기적은 별로 대단치 않은 모양이로군. 그러자 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리, 제가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낙타를 2발로 걷게 만들 수는 없어도 나리를 4발로 걷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호자의 재치 있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부자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낙타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재치는 거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굴복하지 않고 유머로 맞서는 호자의 지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밤, 호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호자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호자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지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호자는 잠깐 눈을 뜬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시다. 호자의 아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세요? 호자는 여전히 가만히 누운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게 놔두죠. 호자의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어떡하죠? 호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 도둑은 아마도 우리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훔칠 거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 그러나 도둑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고 집을 떠났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날 호자가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구경하였지만 가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집에 오는 중 동네 채소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탐스러운 수박과 붉은 토마토가 풍성하게 열려 있었고 호자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자는 수박과 토마토를 슬쩍 따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호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채소와 과일을 담았지만 그 순간 밭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호자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밭주인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호자는 깜짝 놀라며 자루를 움켜잡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말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지난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어온 폭풍이 나를 이 밭으로 몰아 떨어뜨렸지 뭡니까? 밭주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과 토마토는 누가 딴 건가요? 호자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딴 것이 아니라 폭풍이 나를 여기에 떨어뜨릴 때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덩굴을 필사적으로 잡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밭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과 토마토는 어떻게 자루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호자는 순간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치 있게 넘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아닐까요? 나스레딘 호자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장례식에 모여 호자를 위로했습니다. 호자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분을 새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호자님.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호자는 슬픔을 삼키며 부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자가 애지중지 키우던 당나귀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죽은 그날부터 호자는 침울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날마다 한숨을 쉬며 슬퍼하는 호자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호자님,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셨잖아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안사람이 죽었을 땐 다들 찾아와 나를 위로하며 말했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호자님. 우리가 젊고 예쁜 새 부인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들이 많았어. 그러고는 탄식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내 당나귀가 죽으니 아무도 나한테 와서 걱정 마십시오. 새 당나귀를 구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 내가 울지 않으면 누가 대신 울어주겠나? 누군가의 슬픔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공감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나스레딘 호자가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며 모아둔 금화 1000립을 그만 도둑맞고 만 것이었죠. 그날 이후 호자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집안에서 한숨만 쉬며 지냈습니다. 내 1000립. 내 소중한 1000립. 어디로 사라진 거냐? 그는 한숨을 쉬다가 중얼거리고 또다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을 책망하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호자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위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낯선 남자가 호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금화로 가득 찬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금화 1000립입니다. 호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누가, 왜 내게 이걸 주는 거요? 남자는 차분히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역을 위해 배를 타고 먼 항해를 떠났었습니다. 배에는 값진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그런데 항해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맹세했지요. 신이시여, 이번 폭풍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금화 1000립을 호자님께 바치겠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신의 은혜로 폭풍을 이겨내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호자는 놀란 표정으로 금화 주머니를 바라보더니 이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기이하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섭리가 오묘하다뇨. 금화 1000립을 받으셨으니 기뻐하셔야지요. 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돈이란 것은 참 이상한 녀석이지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난다니. 마치 미로처럼 굴러다니는군요. 내 금화가 당신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의 섭리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죠. 어느 날 마을의 장난꾸러기 젊은이들이 우르르 몰려 호자를 찾아갔습니다. 호자님, 저희는 지금 목욕탕에 가는 길이에요. 몸도 깨끗이 씻고 사우나도 즐길 겸요. 선생님도 저희랑 같이 가시죠. 젊은이들을 좋아하고 늘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길 즐기는 호자는 흔쾌히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한 호자는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함께 사우나로 자리를 옮겼고
그중 우두머리 격인 젊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 호자님.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닭이 되어 산란을 시작할 거예요. 알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욕비를 전부 내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좋다 하고 외쳤습니다. 호자는 그들이 자신을 골탕 먹이려는 속셈을 이미 눈치챘지만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며 놀이에 참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우나용 도리자 위에 앉아 닭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꼬꼬댁. 그렇게 몇 번 외친 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손에서 달걀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장난을 계획하고 달걀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죠. 자, 나 알 낳았다. 이거 봐요. 내가 알을 낳았어요. 젊은이들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에 달걀을 들고 호자를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호자는 계속 꼬끼요. 꼬꼬 하고 외치기만 할 뿐 알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죽거리며 물었습니다. 호자님, 선생님은 왜 알을 못 낳으시는 거예요? 오늘 목욕비를 다 내셔야겠네요. 그러자 호자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을 낳겠나. 나는 수탉이거든. 닭 무리엔 반드시 암탉이 있어야 하지만 수탉도 꼭 한 마리쯤은 있는 법이지. 그리고 그 수탉이 바로 나일세. 호자의 기막힌 대답에 젊은이들은 뒤로 넘어갈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은 호자에게 장난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목욕비는 각자 알아서 내기로 했습니다. 유머와 기지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자는 항상 밤이 되면 걱정하며 내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언제나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로 도둑이 들어와 호자의 소중한 당나귀를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호자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도둑의 뒤를 쫓아갔지만 도둑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빈 마구간 앞에서 호자는 속을 태우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에게 당나귀를 도둑 맞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웃들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호자를 책망했습니다. 호자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나귀 우리를 자물쇠로 잘 채워놓았어야죠. 어째 그리 부주의 하셨나요? 도둑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도둑이 드는 그 순간에 그렇게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나요? 도둑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호자님이 못 들었으면 사모님이라도 들으셨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웃들의 책망 소리에 호자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못한 잘못이죠. 하지만 도둑이 훔쳐간 당나귀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실수도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낯설에 든 호자가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호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호자님, 세상의 종말은 대체 언제 일어나나요? 호자는 느긋하게 이들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니 어느 종말을 말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종류가 있나요? 호자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의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궁금증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말이 있다는 겁니까? 말 좀 해주세요. 호자는 손을 흔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종말입니다. 그건 우리 마누라가 죽었을 때죠. 우리 집에서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법석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종말은요? 호자는 진지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종말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죽었을 때죠. 그땐 진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세상의 종말이라는 큰 걱정보다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나스라된 호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